예, 저희 노태민 기자 모시고 상장사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노태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저셀의 최근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도를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89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4월 20일입니다. 네. 촬영 날짜가. 네, 4월 20일 기준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금액이 상장 대비 거의 반토막 난 금액입니다. 공모가 대비? 네네. 상장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년이 안 지났지만 실적이 좀 부진을 했고 수주 잔고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실적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0억 정도 나왔고요. 네. 영업 손실이 5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나온 겁니까? 작게 나온 겁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상장할 때 IPO 할 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매출을 193억 원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2억 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매출 30%밖에 못했네요. 30%밖에 못했고 이제 영업 손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한 상황이죠. 작년에 했죠, IPO를. 네, 작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그때 상단, 공모가 상단, 그러니까 밴드 중에 상단 넘어섰죠, 그때? 네, 뚫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그 회사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공시를 했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 업황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한 고객사 설비 투자 연기와 고객사 공급량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레이저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객사 설비 투자가 연기되어서 실적이 안 나온 것인지 네. 우리의 제품 설비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스루풋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능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공급을 못한 것인지를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얘기는 지금 우리 것 다 통과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고객사 설비 투자를 미뤘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는 어쨌든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기로 하고, 레이저셀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먼저 면강원 에이리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반도체 패키징 본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레이저를 접합부의 점이 아닌 넓은 면 강원 레이저를 균일하게 조사를 해서 네. 이제 패키징 본딩 과정에서 불량률과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매스 리플로우 방식하고 TCB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스 리플로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로 인한 휘어짐이나 네. TCB 방식에서 좀 긴 작업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리 플로우 방식은 이게 다 패키징할 때 어쨌든 본딩하는 장비이고, 네, 맞습니다. 매스리 플로우 방식 우리가 아침에 호텔 가면 조식 먹을 때 빵 구울 때 보면 탁 넣으면 뒤로 돌돌돌돌 가면서 고스틱 나오는 약간 그런 방식이고, TCB 방식도 이제 어쨌든 열과 압력을 통한 것인데 네. 이 집은 레이저를 활용해서 네. 열을 줘서 솔더 본딩을 한다. 네, 맞습니다. 좀 균일하게 넓은 면에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불량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장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와서 참. 근데 그때 IPO 할 당시에 네네. 고객사, 그러니까 자기들 만드는 이 장비 어디다 넣는다, 어디다 그런 힌트나 이런 거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40몇 개사에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매출이라고 하면 거의 연구 장비용 정도로만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수주잔고라든지 이런 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수주잔고가 지금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8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6월에 상장할 때 작년 2022년 연간 매출 목표치를 193억으로 네. 190억이면 190억이고 200억이면 200억이지 193억을 잡아놓은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잡아놨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도 전망치 혹시 밝혔었습니까? 네, 전망치 그때 같이 밝혔었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23년 매출은 359억 원, 영업이익이 112억 원이 목표입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782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이 목표인데 뭐 근데 사실 지금 수주장고가 택도 없는 수준인데 이거 할 수 있겠? 아니 그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사 측에 뭐 전 직원 뭐 크루셔테이라는 관계 회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뭐 대표 그 회사 대표 번호에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뭐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대표 번호로 내봤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이 회사를 처음 창업할 때 초기에 있었던 기술 인력들은 많이 이탈한 것으로 네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레이저텍의 주요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업을 했던 정원기술이라는 회사의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창업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최근 그 인력들이 좀 대거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오테크닉스 쪽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공시를 쭉 보다 보니까 크루셜텍이라는 회사의 안건준 대표라는 분이 상장할 때 당시는 대표가 아니었고 상장하고 아니었습니다. 나서 갑자기 또 대표이사를 그 전 대표이사가 일신사형의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지금 레이저셀 대표이사로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달이었죠. 지난 9월 달에 최재준 이사가 이제 사임하면서 안건준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IPO 상장 당시에 아예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뒀습니다. 최대주주 안건준은 현재 당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최재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영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뭐 이 크루셜텍과 레이저셀은 관계가 없다라는 명기를 해뒀었는데 크루셜텍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죠? 네,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공모할 때 공모에 영향을 미칠까봐 상장 당시에 그 그 증권 신고서인가요? 어디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대주주 안건준 괄호 열고 닫고 크루셜텍 창업자 네, 대표이사는 경영에 직접 참여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9월에 상장하고 나서 바로 한 2, 3개월 뒤에 대표이사로 그렇군요. 이분이 좀 예전에는 좀 많이 알려졌던 분이잖아요. 아니 뉴스 쳐보면 많이 나와요. 옛날에 무슨 벤처 산업협회장인가 뭐 무슨 벤처 기업협회장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회사가 엉망인데 밖에 외부 활동은 굉장히 또 왕성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회사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네요. 올해 과연 사실 저희가 이 장비하고 경쟁하는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경쟁 회사이고 네. 말하자면 레이저 여기 이 기판 위에다가 레이저를 탁 쏘면 손바닥에 열이 가서 탁 붙게 하는 기술인데. 네, 맞습니다. 프로텍이 여전히 잘 하고 있고 네네. 그쪽이나 아니면 여기 장비를 살 수 있는 고객사 사이드군에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도 과거에 레이저셀이 상장할 때 했던 얘기하고 많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에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나 상장은 반년 지나고 나서 보면 실적도 엉망이고 지금 주가도 지금 엉망이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저희 계속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연락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서 회사의 어떤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은 그 전임 대표께서 뭐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뭐 이제 일신상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좀 채널에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